네, 각종 정치권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국건 영남일보 서울취재본부장, 강선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권성주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부터 볼까요? 자, 이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지난 대선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는데 어제 2심에서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네. 법정을 빠져나올 때의 모습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70만 원 선고했는데 신경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세요.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야죠. 특별히 할 말이 없는데요. 1심 이후에는 사의 표명하셨었는데 이거는 전혀 없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아시다시피 제 대로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탁현민 너 봐주고 있는 거야! 고맙습니다. 제 의지는 이미 말씀드렸고 제가 쓰여야 하면 그것에 따르는 게 제 도리인 것 같은데요. 근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올해까지는 당분간 지금 유지하신다고.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제 의사는 말씀드렸고. 네, 영상 보셨는데 깜짝 놀랐네요. 탁 행정관이 말을 하는데 예. 이 말을 이어가지 못할 만큼 계속해서 욕이 좀 들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탁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고맙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일단은 별 의미 없이 지금 기자들 질문에 집중을 하고 있죠. 아, 그렇죠. 예.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집중을 하는데 대해서 소리가 들리니까는 그냥 얼떨결에 그냥 고맙습니다 한 것 같고요. 예. 어떤 뭐 비꼬는 이런 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예. 얼떨결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탁현민 행정관의 능력은 대단해요. 예. 최근에 청와대 어떤 행사 같은 것을 보면은 그 행사를 다 하니까는 행사 계획을 예. 하니까 능력은 대단한데 그렇다면 그 능력이 있으면은 다른 자본이 없어야 돼요. 예. 자본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물론 처음에 취임할 때는 그 성인식에 대한 문제 이런 예. 거였지만은 그 다음에는 본인이 지난 6월 말이죠. 6월 말에 청와대 그때 인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 본인이 행정관은 2급이죠. 선임 행정관. 예. 근데 1급 비서관으로 될 거라는 말이 있었는데 어쨌든 안 됐어요. 그것 예. 때문인지 몰라도 내가 뭐 몸에 맞지 않는 옷을 너무 오래 입고 있었다. 그거 나가겠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예. 문자를 보냈는데 윤영석 실장이 그 3.3 남북 정상회담도 있으니 첫눈 오면 보내주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첫눈이 왔어요. 첫눈이 왔는데 첫눈 벌써 왔나요? 강원도 산간에서 뭐 이런 강원도에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큰 날렸어요. 그래요? 바른미래당에서 첫눈 왔다 왜 안 나가느냐 이러니까는 오늘은 다시 조금 너무 오래 예. 걸리지는 않겠지만은 나를 필요로 하니까는 써임이 있을 때까지는 있겠다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써임이라는 게 결국 연내에 합의한 남북 정상회담, 서울 정상회담, 답방 이때일 것 같은데 그 써임이 그 이후도 계속 있을 수가 있죠.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청와대도 놔주기에는 너무 사실 많은 행사를 기획을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본인 몸이 아닐 수 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왜 이번 그 기자 질답을 듣고 뭐 예. 입장이 바뀐 거냐 그런 질문도 있는데 저는 입장이 바뀐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나가고 싶다는 의사를 이미 표명을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좀 나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이 그 대통령 행사라는 게 물론 행사 자체도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만 무엇보다 대통령의 어떤 국정운영 철학이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기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탁현민 행정관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요한 행사들이 좀 지나고 나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놔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듭니다. 몸이 또 안 좋다는 그 얘기도 있었어요. 허리가 뭐 아프다는. 근데 여하튼 당분간은 계속 이 일을 계속 담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김정은 위원장 답방 문제까지는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우선 이 탁현민 행정관의 얘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안타깝고 지금 이런 뉴스를 가지고 우리가 갑론을박할 때가 아니거든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평화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그렇고 이런 한 사람의 그 행정관의 문제로 이렇게 소란을 떨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이 소통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문재인 정권인데 이 청와대 내에서조차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행정관은 그만두겠다라고 했으면서도 그 안에서는 왜 그 진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혹은 그것이 왜 파악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탁현민 행정관이 정말 그만두고 싶었다면 그 사회를 만약에 청와대에서 반려를 시켰더라도 정말 그만두고 싶었다면 안 나가면 그만인 거죠. 그만둘 수 있는 거죠. 그게 정말 얼마나 진정성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부터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난 6월 달에 이런 사의 표명 가지고 논란이 있었을 때 그 임종선 실장이 첫눈이 내려오면 보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그때 당시에 현직 대변인으로 논평을 뭐라고 썼냐면 권 대변인이 논평을 직접 쓰셨었어요?
그 눈물겨운 청와대 셀프 심파극이라고 제가 썼었습니다. 예. 이 탁현민 행정관이 그렇게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자기는 이제 책임을 지겠다라는 예. 뉘앙스를 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나는 너를 못 보내 라고 하면서 마치 당신의 그 실력을 인정하는 것 같은, 이게 정말 뭔가 이 짜고 치는 어떤 그런 연출이 딱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일부러 그러진 않았겠죠. 아이, 설마 정말 그거를- 그만두고 싶었다면 예. 그만뒀겠죠. 예. 네. 근데 지금 그 타이밍을 좀 놓친 것 그러네요. 아닌가 생각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이 청와대가 장하성 정책실장과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경제 분야 이 투톱을 교체하는 쪽으로 이제 가닥을 조금 잡은 것 같습니다. 네. 과거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의 경제 상황이나 이 고용 상황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는 자세로 일하겠다. 제가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여러 차례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책임지고 싶은 그런 심정이 왜 없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경제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제 책임이죠. 이 김앤장 두 분의 교체와 관련돼서는 기사가 무수히 나왔었고 예. 매번 청와대는 아니다, 오보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조금 인정을 하는 기류로 돌아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좀 실기했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 김동연 부총리와 장하성 실장이 한참 부딪혔죠. 여러 가지로 부딪혔어요. 특히 소득주도 성장론을 놓고 전혀 다른 입장을 내비쳤고 예. 그 국회에서도 그 문제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질의까지 있었는데 네. 그때는 어떻게 되면 봉합을 했죠. 봉합을 하고 넘어갔는데 결국 여기서 봉합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청와대 관계자들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곧 교체를 할 것이라고. 그런 상황에서 또 이 후임자로 거론되는 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나 또 그 김수현 그 사회수석 이 두 사람에 대한 검증이 벌써 시작이 돼버렸어요. 아, 예, 예. 그 언론에서 검증을 시작을 한 것이죠. 예. 청문회 전에. 예. 이런 상황 물론 뭐 정책실장은 청문회는 안 받지만은 예.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김동연 부총 지금 특히 국회가 예산국회입니다. 예산안 네. 심사를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요. 다음 주부터. 예. 그런 상황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그런데 후임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증이 벌써 이루어져서 예. 뭐 하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는 상황이니까는 좀 매끄럽지 못한 예. 그런 교체가 돼버린 거죠. 인사가 지금 굉장히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이제 후임이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언론에 나오는 이 홍남기 실장이나 김수현 사회수석, 요분들이 후임이라면 당장 지금 야당이 회전문 인사다, 뭐 이 돌려막기 인사다 네. 또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나서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흔히 이제 청와대나 어디 고위 인사의 어떤 발령이 있을 때는 이렇게 언론에 먼저 좀 나가죠. 예. 이렇게 해서 어떤 평을 확인해 본다든가 이런 전략을 이제 구사를 하는데 예. 지금 보면 이 김동연 부총리가 그동안 해왔던 역할이라는 것이 이 지금 경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지표에서 저점을 찍고 있는 현상들에 대해서 청와대와 이 정부에 조금 그 대립각을 세워왔었던 역할이란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 김동연 부총리부터 경질이 된다, 이제 교체가 된다라는 언론의 보도들이 나오고 후임 인사까지 내오는 것 자체는 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타이밍인 건 사실입니다. 예. 이제부터 내년도 예산을 정하는 예산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경제를 총괄하는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후임 인사 검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런 것들을 정말 끝까지 책임감 있게 그리고 내실 있게 실천해 갈 수 있겠느냐. 부분.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전에 교육부 장관 그 국정감사 때 예. 그 유은혜 장관을 야당에서 패싱해 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차관이 답변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왔었단 말입니다. 예. 잘못하면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을 수도 없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러한 것들을 흘려보냈거나 아니면 나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잘못된 시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돌려막기 인사라는 것에 대한 강 부대변님의 입장도 또 있으실 것 같거든요. 돌려막기 인사다라는 것에 일단 기본적으로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반드시 또 인사로 그건 이어지는 아니죠. 거는 그럼요. 예. 아니니까요. 사실 대통령만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그리고 이 시기를 놓고 이렇게 뭐 야권이나 이런 데서 말들이 많은데 지금은 이제 집권 1년 반 정도 되어가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뭔가 좀 일상적인 그런 교체를 할 때가 됐다라는 그런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사실 대통령의 인사권이라는 게 어떤 뭐 언제 누구를 어떤 이유로 그렇게 딱딱딱 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있는 그런 행정적인 인사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럼요. 그러니까 예. 따라서 다시 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정무적인 그런 인사인 건데 그러면 시기나 환경이나 이런 걸 보면서 하는 거겠죠. 예. 그런 걸 따져보면 시기는 뭐 집권 1년 반 정도 됐으니까 뭐 지금쯤 하는 게 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나 예. 아니면은 그 김수현 청와대 그 수석의 경우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이분들이 임명된
임명되신 게 아니니까 예.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어떤 상징성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허, 예. 그래서 예를 들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같은 경우는 관료로 여러 정부를 거치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으로서의 유능함, 매끄러움, 뭐 조직 장악력 예. 그런 데서 상징성을 가지는 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반면에 김수현 수석 같은 경우는 그 국정 운영 철학이나 아니면 이분이 그냥 단순히 학자 출신은 아니세요. 그 행동하는 그런 그럼요. 분이셨죠. 청와대에도 예전에도 근무하셨었고. 네, 예. 실천가였었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토지 공개념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지금 한창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에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렇죠. 그런 행동하는 실천가니까요. 그래서 그 두 명이 하마평에 오르는 걸 보고 어떤 좀 상징성을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돌려받기 인사라는 이야기 왜 예, 예. 나오냐면은 그 노무현 정부 때 해전문 인사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핵심 채권들을 계속 그 자리만 바꿔주는 거예요. 예. 그 김수현 수석 같은 경우도 그 노무현 정부에서 비서관을 3개 했습니다. 아, 예. 국민정책 비서관도 하고 사회정책 비서관도 하고 예. 비서관을 3개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또 다시 첫건인 김수현 그 수석을 예를 들어서 정책실장에 앉히려고 한다. 이것 때문에 예. 돌려막기 인사라고 나오는데 특히 이 부분은 그 김수현 수석이 소득 주도 성장 예. 최초 일반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오늘 손학규 대표도 그거를 지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장하성 실장이 소득 주도 성장을 추진을 하면서 그 정책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소득 주도 성장을 계속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 상황에서 다시 김수현 수석이 그 자리를 가게 된다면 예. 돌려막기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갑니다. 자, 아이고. 네, 의원님의 밤 외출입니다. 그 이용주 의원이 원내대표 수석 원내 수석 부대표. 네, 원내 수석 부대표직을 사퇴하면서 이제 수습에 나서고 있긴 한데 이것도 일주일 동안 들끓었던 문제 네.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음주를 하다가 적발이 됐는데 알고 보니까 또 윤창호법 발의에 또 동참을 하기도 그랬었죠. 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좀 한 줄 평을 들어보도록 음주운전으로 하겠습니다. 인해서 피해를 당했었던 윤창호 씨에 대해서 네. 이 굉장히 동의하는 법안을 했었는데 본인이 정작 음주운전을 한 이 상황들 기막힌 한 줄 평. 자, 권 대변인부터 볼까요? 내가 하면 살신. 내가 하면 살인. 네. 아, 이게 최근에 그 윤창호법 발의 그 배경이 된 것이 예. 그 정말 무고한 희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특히 살인이 됐을 때 음주운전은 이제 그거는 살인 행위다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죠. 그래서 윤창호법의 이제 그 핵심이 이제 그러한 내용인데 그러한 법안을 발의했던 당사자께서 이제 사고를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키고 나서 그리고 국회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사과 해명을 했는데 예. 그 내용이 뭐라고 했냐면 이러한 걸로 인해서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국민들께서 이러한 어떤 해명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예. 자기가 잘못해놓고 웬 살신성인이냐. 이러한 비판 여론이 상당히 많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것은 살신성인이고 남이 한 행동은 이거는 예. 살인행위냐. 그런 얘기가 그런 하고 의미였군요. 싶고. 네, 일단 강선호 한줄평 부대변인 말이 너무 재밌습니다.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건 뭡니까? 처음 이 보도를 들었을 때 예. 그 기본적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직접 운전을 했다고 하니 왜 맞아요. 본인 스스로 되게 특이했었어요. 운전을 예, 했을까? 예. 근데 사실 뭐 이렇게 스스로 본인이 운전을 하고 다니는 의원들이 몇 분 있다고 해요. 근데 그중 한 분이었고 아마 이분이 당선이 되시고 나서 약간 그 취임 일성 같은 걸 얘기할 때 난 내가 직접 운전하겠다라는 예.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도 나는 것 같거든요. 정책비서를 한 명 더 채용을 하셨대요. 네, 맞아요. 일부러. 그래서 예. 그거에 어떤 뭐 무게 같은 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 사실 우리가 이렇게 뭐 기사를 두거나 이런 게 권위적이어서 두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시간을 어떻게든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더 많이 투자하고자 그렇게 네. 하는 건데 아무튼 뭐 그걸 논하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국회의원이 직접 운전을 했어? 음주운전을 했어? 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일이야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더라고요. 뭐라고요? 예. 근데 알고 보니 이용주 의원이고 윤창호법을 발의하는 예. 의원이고 그리고 본인이 평소 소신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다라고까지 예. 했던 그 의원이 음주운전을 했다니까 좀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우리 권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네. 그 이후에 해명 과정에서 마치 이제 본인은 그런 걸 하지 않았는데 남의 일을 남이 한 음주운전을 예. 보고 하는 듯한 그런 말을 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가 될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말에 이어서 본인도 네. 그러면 용서될 수 없다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단지 좀 창피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 해명을 들으면서. 그래서 저는 뭐라고요? 물음표 반문하고 뭐라고요 또? 네. 유권자판 블랙리스트 대상자요? 이용주 의원 하면 뭐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 게이트 때 예. 조윤선 전 문화관광장관에게 네.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3분 몇 초 동안 17번을 물어봤어요. 그랬죠. 17번을 물어봐서 결국 그 부분적으로 인정을 받았죠. 예. 그래서 그 청문회 서타가 됐습니다. 서타가 돼서 국민들에게 인기가 상당히 높았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기대를 많이 했죠. 네. 기대를 많이 했는데 또 얼마 전에 재산 공개를 할 때는 부인 이름으로 16개의 주택을 예. 16채가 있었죠. 예. 그 임대 사업을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좀 실망들을 하는 사람들 국민들이 많았는데 예.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아주 큰 충격을 줬죠. 예. 충격을 줬으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용주 의원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아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민주평화당에서는 지금 징계위를 열겠다 그러거든요. 어떤 정도 그리고 윤리심판원에 제소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일단 민주평화당 안에서 처벌하는 거는 징계하는 거는 예. 제일 큰 것이 당적 박탈이죠. 어허. 당적 박탈인데 안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지금 민평당이 그 국회 의석수가 지금 14석뿐이 안 됩니다. 예. 14석이라서 정의당 6석하고 원내 교섭단체를 했다가 노회찬 의원 사망하시는 바람에 그거 깨졌죠. 아. 그러니까 그 의석이 작은데 당적 박탈까지 할 필요는 이런 말이 벌써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15일 날 윤리특위가 열리는데 윤리특위에서 가장 강력하게 하는 건 뭐 국회의원 제명입니다. 네. 그런데 국회의원을 윤리특위에서 제명을 해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예. 본회의 의결은 3분의 2입니다. 3분의 2인데 여태까지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제명시킨 경우가 김영삼 전 대통령 예. 그 강용석 1979년이죠. 의원도 한 명. 강용석 의원은 그때 부결됐습니다. 아 부결했군요. 부결 그때 여대생 성희롱 사건은 부결이 됐고 나중에 그 박원순 시장 아들 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 국회의원직을 거부하겠다 해서 그때 스스로 사퇴를 한 것이죠. 어쨌든 사례가 그 한 번뿐이 없기 때문에 물론 이용주 의원이 뭐 국회의원 제명까지 돼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 좀 아주 강한 이 징계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네. 국회의원분들이 이렇게 음주를 많이 하신지 전 몰랐는데요. 오늘 신문 보도를 보니까 17명이 음주 전력이 있으시대요. 그렇더라고요. 뭐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등등 이렇게 17분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 국회의원이 사실 다른 어떤 행정부의 공무원이랑은 좀 다른 게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되고 나면 어떤 그런 범법 행위에 대해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그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을 계기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게 당 차원에서 끝날 일이냐 국회 차원에서 끝날 일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출이 되고 나서 이런 범법 행위를 저지르고 나면은 뭔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아예 차제에 어떻게 보면 이런 음주운전 전과라든가 이런 게 있는 분들은 공천에서 좀 배제하는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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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